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 오늘 회의가 좀 늦어져서. 회의? 대체 무슨 회의를 하면 술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아, 그냥 팀이랑 간단하게 한잔했어. 간단하게? 오빠, 이게 간단한 술자리였으면 왜 거짓말했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피곤해서 늦게 온 거야. 예민? 지금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 나야? 아니면 거짓말하면서 당당한 척하는 오빠야? 유나야, 나도 사람인데 가끔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문제는 술 마신 게 아니야. 거짓말을 했잖아. 오빠, 예전 같지 않아. 요즘 나랑 제대로 이야기한 적 있어?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고 회사 이야기만 하고 내 얘기는 듣기나 해? 그럼 내 얘기만 하면 돼. 맨날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잔소리?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로 들려? 오빠 진짜 변했다. 그래? 나 변했어. 근데 너도 변했잖아. 맨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일상. 재미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럼 이제 나랑 있는 게 재미없어? 지호야, 너 이제 30 다 돼가잖니. 대체 언제까지 엄마 속을 태울 거야? 나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충 대답했다. 엄마, 나 방금 도착했어.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응,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래도 식탁으로 가셨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가 편할 리 없었다. 밥상이 차려지자마자 아버지까지 한마디를 거들었다. 남자는 때가 되면 가정을 가져야 한다. 내 친구들 봐라. 다들 결혼해서 자리 잡고 잘 살잖아. 요즘 들어 친구들 결혼식이 많아졌다. 결혼식장에 가면 늘 같은 질문을 받는다. 넌 언제 하냐?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지만 이제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진다. 나는 솔직히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대충 대답했다. 아직 유나랑 잘 만나고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됐네. 유나 착하고 선생님이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잖아.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되겠구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어머니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다. 왜? 문제가 있어? 아니, 그냥 아직은.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높이셨다. 너 그러다가 좋은 사람 놓쳐. 나이 30 넘어가면 괜찮은 사람 만나기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꼭 결혼을 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건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붙잡아야 해.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아버지가 입을 떼셨다.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 결혼은 내 인생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혼자 오래 살면 나중에 더 외로워진다. 아버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난 여전히 결혼이 꼭 필요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고향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된다. 그날 저녁, 고등학교 친구 성우와 태진이를 만났다. 야, 너 아직도 유나랑 결혼할 생각 없는 거야? 성우가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물었다. 응, 그냥 아직 잘 모르겠어. 아니, 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번에는 태진이가 물었다. 글쎄, 그냥 꼭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왜 서둘러야 하는지 모르겠어. 성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야, 결혼하면 삶이 안정되잖아. 너도 알겠지만 부모님도 기대하고 계시고 나도 결혼하고 나니까 훨씬 안정감 생기더라. 태진이도 맞장 굳혔다. 맞아. 나도 결혼 전에는 고민 많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후회 안 해.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 나는 맥주잔을 들고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럴까? 결혼하면 삶이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해질까? 하지만 그 안정감을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건 아닐까? 너 그러다가 좋은 사람 놓쳐.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유나는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착하고 배려심 많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벌써 3년이나 만났다. 그날 밤 혼자 자취방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오늘 마시던 캔맥주 2개가 놓여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을 함께 보냈다. 주말이면 같이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바다가 보고 싶으면 기차를 타고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유나는 늘 내 곁에서 밝게 웃어줬고 나는 그런 유나가 좋았다. 유나랑 결혼하는 건 좋은 선택일까? 친구들처럼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나은 걸까? 맥주를 한 모금 더 들이켰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살짝 피곤해 보이기도 했다. 뭐해? 응? 지금 교육청에 낼 자료 정리하고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어? 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나는 나를 기다려줬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결혼할까?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유나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내 그녀가 가볍게 웃었다. 뭐야? 이게 프로포즈야? 반지도 없고 꽃도 없고 무릎 꿇지도 않고? 나는 따라 웃었다. 유나다운 반응이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유나가 좋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둔 건 있어? 아니, 그냥 이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순간 유나의 목소리가 살짝 차가워졌다. 이제 해야 할 때라서?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건 아니고. 지호야, 나 결혼은 그런 이유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할 줄 알았어. 언젠가는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하자라는 말을 듣고 싶진 않았어. 유나야, 난 그냥. 지호야, 결혼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냥 해야 하니까, 때가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어.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유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다. 나는 부모님의 말에 흔들렸고 친구들의 결혼을 보며 조급함을 느꼈다. 하지만 정작 내 진짜 감정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유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난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 진짜로 결혼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럼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볼까? 그래. 나도 너랑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 싶어. 근데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결혼은 싫어.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나와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결혼 해야 할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을 때 해야 하는 거구나. 나는 지금 정말 결혼이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단지 불안해서 결혼을 하려 했던 걸까? 유나와 함께할 미래가 기대된다는 건 분명한데 그게 지금 당장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맥주 캔을 하나 더 따며 혼잣말을 했다. 결혼 좀 더 생각해봐야겠네. 지호야, 우리 결혼할까? 이번엔 유나가 먼저 물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우리 괜찮을까? 이제는 확신이 들어. 너랑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너도 그렇다면 우리 시작해보자. 그 순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다. 결혼을 결정하고 나니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았다. 웨딩홀 예약, 스튜디오 촬영, 예물 준비, 청첩장, 하객 명단 정리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준비하려니 정말 정신이 없었다. 이러다 결혼식 전에 탈진하는 거 아니야? 유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사실 좀 지쳐 있었다. 그래도 서로 도와가면서 준비해 나갔다. 유나는 드레스를 고르면서 신나했고 나는 웨딩 사진을 찍으면서 실감이 났다. 결혼식 날짜는 가을 10월 중순으로 잡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가장 예쁜 계절. 우리 결혼식 날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유나가 그렇게 말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다. 서울 강남의 작은 웨딩홀.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곳이었다. 우리가 원했던 느낌 그대로였다. 나는 리허설을 마치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나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정말 실감이 났다. 유나야. 유나가 내 목소리에 돌아봤다. 어때?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무 예뻐. 유나는 수줍게 웃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가족, 친척, 친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우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와줬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우리 지호,
이제야 엄마 걱정을 덜어주는구나. 나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잘 살겠습니다. 결혼식은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주례 없이 우리가 직접 편지를 읽고 서로에게 서약을 했다. 유나야, 앞으로도 항상 내 옆에 있을게. 지호야, 우리 평생 함께 행복하자. 유나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었다. 친구들은 장난을 치며 웃었고 부모님은 흐뭇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방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유나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나는 넥타이를 풀고 침대에 기대 앉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유나가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무 정신 없었는데 행복했어. 유나가 웃었다. 나도.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유나를 바라봤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유나야,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오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할까? 이렇게 작은 것들이 결혼 후에 생긴 변화였다. 저녁이 되면 나는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오고 유나는 퇴근 후 장을 보고 온다. 나는 요리를 잘 못해서 주로 설거지를 맡는다. 유나는 그런 나를 보며 늘 한마디 했다. 설거지할 때 그릇 좀 조심히 다뤄. 또 깨트리면 우리 그릇 세트 불균형 맞아. 에이, 이번엔 안 깨. 그 소리하고 한 달에 2개 씻게 먹잖아. 유나는 요리를 참 잘했다. 나는 결혼하고 나서야 김치찌개가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유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고 나는 소파에서 축구를 보거나 노트북을 켜고 일했다. 가끔 유나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빠, 재미있어? 응? 축구? 아니, 우리 생활.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미소를 짓고 유나에게 한마디 했다. 유나야, 우리 지금 괜찮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우리는 특별할 것 없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결혼 후에 삶이 항상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습관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처음엔 작은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버리는 걸 깜빡하거나 내가 퇴근 후 약속을 잡아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유나는 눈치를 줬다. 오빠, 오늘도 늦었네. 응, 회식이 좀 길어졌어. 문자 하나라도 하지. 저녁 준비해놨는데. 미안, 정신이 없어서. 정신 없다는 말 벌써 5번째야. 나는 대충 넘기려 했지만 유나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조용히 쌓인 불만들이 때때로 터지곤 했다. 오빠, 제발 빨래 개켜놓고 가. 조금 이따 하려고 했지. 조금 이따가가 언제인데? 결국 내가 하게 되잖아. 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작은 일들이 계속 쌓이면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유나는 항상 먼저 화해하려 했다. 내가 무뚝뚝한 성격이라 먼저 사과하는 걸 어려워하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유나의 배려가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작은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결혼 후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다. 서로가 너무 잘 맞아서 다투는 일도 크지 않았고 생활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정감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유나가 해주는 요리도, 함께 걷는 길도, 저녁에 함께 보는 드라마도. 나는 점점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내게 물었다. 오빠, 요즘 나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 나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리가 없었다. 유나는 그런 내 모습이 서운한 듯했다. 혹시 오빠, 요즘 우리 관계가 지루해?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지루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감정이 결국 우리 관계에 큰 문제를 가져올 거라는 걸. 그날 아침, 월요일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가 사무실을 감쌌다. 나는 늘 그렇듯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로 향했다. 주말이 지나고 출근하는 월요일은 언제나 가장 피곤하다. 그때 팀장님이 손짓하며 말했다. 자, 다들 주목해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 새로운 직원이 합류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여기는 혜진 씨예요. 앞으로 마케팅팀에서 함께 일하게 됐으니까 다들 잘 부탁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세련된 블라우스, 그리고 어딘가 차분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는 눈빛. 흔한 회사의 신입사원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하지만 딱히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구나, 그 정도였다. 그날 혜진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고 나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때는 몰랐다. 그녀가 내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혜진과 함께 일하게 된 지 한 달쯤 지나자 나는 그녀가 단순히 성실한 직장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일 처리가 빠르고 논리적이었다. 실수도 거의 없었고 회의에서 의견을 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혜진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어느 날 우리는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다. 그냥 업무적으로 가까워진 동료끼리의 평범한 커피 타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내 손을 가리키며 말했다. 결혼하셨네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손을 내려다봤다. 반지. 응,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결혼 생활 어때요? 순간 대답이 망설여졌다. 결혼 생활이 어때냐고?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충 대답했다. 그냥 평범해. 혜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뭔가 더 말할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냥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결혼 생활 어때요? 나는 왜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혜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업무적으로 가까워진 것도 있었지만 점심시간이든 회의 후든 자연스럽게 대화할 일이 늘어났다. 지호 대리님, 요즘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요즘 야근도 많고 정신없어요. 근데 지호 대리님은 되게 차분해 보여요. 스트레스 안 받는 타입인가 봐요?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겉으로 티를 잘 안 내는 것뿐이죠. 혜진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집에서도 그러세요? 응? 그러니까 집에서도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편이냐고요? 나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유나 앞에서도 나는 항상 차분한 척했다. 퇴근 후 피곤해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티를 내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배우자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도 같이 힘들어질 테니까. 그런데 혜진의 질문을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유나에게 내 감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을까? 그 후로도 혜진과 나는 자주 대화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적인 이야기였는데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대리님은 회사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신입 때 실수하고 혼났을 때. 저는 요즘이요. 왜? 그냥 가끔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싶어서요. 혜진은 커피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다. 지호 대리님은 그런 고민 안 해요? 나는 그녀의 질문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나는 회사에서 큰 고민 없이 살아왔다. 결혼도 회사 생활도 그냥 정해진 길을 걸어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혜진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이대로가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같은 팀원이었을 뿐이었다. 혜진은 성격이 확실한 사람이었다. 회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했고 기획안에서도 감각이 있었다. 가끔은 너무 직설적이라 팀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솔직함이 싫지 않았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결혼 생활이 어땠더라? 그 질문을 받고도 나는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평범해. 혜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평범한 게 좋은 거죠? 나는 애매하게 웃고 넘어갔다. 그때는 몰랐다. 그 짧은 대화가 내 머릿속을 이렇게 오래 맴돌게 될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과의 대화는 많아졌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이야기였지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대리님은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서울대요. 와, 똑똑하셨네요. 똑똑했다기보단 그냥 운이 좋았죠. 혜진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나는 보통 회사에서 사적인 얘기를 잘하지 않는 편인데 혜진과 이야기할 때는 그런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혜진이 갑자기 물었다. 대리님, 후회한 적 없어요? 뭐를? 결혼이요? 나는 순간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다. 아니,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가끔 생각은 해보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거.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집에 가는 길에 혜진과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회의가 늦게 끝난 후 혜진이 내게 물었다. 대리님, 맥주 한 잔 어때요? 나는 망설였다. 퇴근 후 바로 집에 가는 게 일상이었고 유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설마 아내한테 혼나는 거 아니죠? 나는 그 말에 괜히 발끈했다. 혼날 일은 없는데. 그럼 가요. 딱 한 잔만. 그렇게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 앉았다. 가벼운 대화, 가벼운 술. 그런데 나는 알았다. 오늘 늦었네. 회의 많이 길어졌어. 나는 코트를 벗으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들 요즘 바빠서 회의가 좀 길었어. 그게 나의 첫 거짓말이었다. 유나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밥도 못 먹었겠다.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나는 순간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이 오래가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유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떠올리며 잠들었다.